직접적인 뭐 충돌은 없지만 그런 묘한 긴장감이랑 위축되는 분위기는 느껴지는 거죠. 아시아나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뭐 욕을 받는 입장이니까 무슨 말만 하면 망시하나 망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표현들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제일 화났던 문구가 이제 아시아나 색깔이 어쨌든 그 갈색이잖아요. 유니폼 색깔이 근데 이제 바퀴벌레라고 하니까 모욕적이고 일부 있겠지만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한 비행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안전도 그렇고 손님들한테 서비스 때 퍼포먼스도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바로 어제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약 25년간 사용해왔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떠나서 제2터미널로 이동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 두 회사의 직원들이 일부 공간을 공유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회사 익명 게시판에 날선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제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제보자는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인데요. 어제 아시아나 항공이 제2터미널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과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행 준비실인데요. 직원들이 근무하기 전에 대기를 하거나 이동 준비도 하고 또 휴게 공간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행은 따로 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나 항로, 또 승객의 특이 사항 등을 공유하는 브리핑실은 두 회사가 따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동선이나 생활 공간은 겹치지만 업무 지시와 운항 시스템은 분리가 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익명 게시판에 아시아나 직원들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두 항공사가 아주 오랫동안 정말 국내 시장 또 외국 노선을 놓고 막 피 터지게 그냥 싸우는 라이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통합 과정에서 있는 좀 진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할 텐데 일단 그간의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간 게 대한항공이 2020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벌써 이제 재작년이군요. 2024년 12월에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어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같은 회사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죠. 12월. 예. 그 올해 12월까지 독립 운영 그 기간을 가지고 나서 내년 1월 16일부터는 완전히 통합해서 항공사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처럼 회사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네. 그냥 하나가 되는 거군요. 현대 기아는 제품이 나오지만 저기는 고객을 모시는 곳이니까 굳이 그럴 이유까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일단은 뭐 기내 서비스도 달랐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다르고 독립 항공 안전을 운항 체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체제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뭐 직원들 간의 화학적 결합까지 이뤄서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갈등은 회사 측이 의도한 것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자, 한 지붕 한 식구가 되긴 했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그 와중에 이런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돼서 너무나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시아나 출신.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직접적인 뭐 충돌은 없지만 그런 묘한 긴장감이랑 위축되는 분위기는 느껴지는 거죠. 아시아나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뭐 욕을 받는 입장이니까 무슨 말만 하면 망시하나 망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표현들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제일 화났던 문구가 이제 아시아나 색깔이 어쨌든 그 갈색이잖아요. 유니폼 색깔이 근데 이제 바퀴벌레라고 하니까 모욕적이고 일부 있겠지만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한 비행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안전도 그렇고 손님들한테 서비스 때 퍼포먼스도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유니폼 색깔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익명 게시판에 여러 얘기 들었지만 망한 아시아나를 줄여서 말하고
합병했으니까 새빵살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유니폼 색깔 보고 뭐 바퀴벌레 등등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또 엘리베이터 타라 이게 뭐냐면 눈치껏 엘리베이터 타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좀 작은가 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뒤로 좀 가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가 작아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줄을 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야, 니들 뒤로 뒤로 가. 가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묘한 긴장감과 이런 위축되는 분위기가 계속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또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욕을 먹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일부겠지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비행기 안에서 일해야 되는데 안전, 서비스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 어느 조직이든 말이죠. 꼭 일부가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흐리곤 하죠. 자, 아시아나 직원들도 원장님 저런 만약에 이제 진짜 뭐 비난을 받는다면 네,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박 댓글들이 올라오게 됐고요. 아시아나 직원들 역시도 야, 너네도 같은 새빵살이다. 회사가 너희 것은 아니지 않냐. 같은 월급쟁이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인성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스스로 입증하는 거 환영한다. 바퀴벌레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댓글 수준도 너무 처참하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하고요. 대한항공에서는 이런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뽑은 게 맞냐며 날선 비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승무원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그런 마음으로 몇백 명의 승객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익명 게시판 내의 갈등이 이번은 처음이 아닌데요. 물론 익명이라는 그 환경에 숨어서 책임감 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 직원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아니냐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는 이 두 회사가 이제 같은 회사가 됐으니 쓸데없는 감정 싸움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내년부터는 정말 같은 비행기 또 유니폼도 통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한 식구가 되는 건데 이게 괜찮은 거냐. 자, 제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수합병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대한항공 출신이 뭔가 우월하고 아시아나 출신은 조롱 대상자인 이런 게 이제 앞으로 합쳐지면 더 그런 것들이 정말 천연성 드러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솔직히 완전 합병되기 전까지 뭔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불안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좀 해소했으면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어떤 한 집단에 이렇게 비방하고 희화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인식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자, 박 변호사님이 어떤 좀 처방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지금 사실은 공간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드러난다, 뭐 수면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임금 격차라고 하거든요. 또 승급하는 거. 좀 특히 두 회사가 좀 달랐다고 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인턴 이제 기간이 2년인데 아시아나는 1년이라고 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승진이나 임금이 달라지는 거. 요게 가장 합치는데 문제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이 글 쓴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잘못했다. 혹시나 이런 비방하고 있는 거 쓰는 사람 찾아내면 이 사람들은 처벌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건 공론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는 서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고 크게 우려될 만한 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한두 명의 일탈 아니냐라고 하면서 찾을 수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대한항공 측에서도 왜 서로 다른 조직 또 오랫동안 라이벌로 이렇게 경쟁했던 조직이 하나로 합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 측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또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독립운영 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도 정말 일부의 소수 의견에 그치는 것이고 마치 전체 의견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걱정을 오히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서로 불편한 부분들 좀 전에 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 좀 더 잘 들어봐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합동 준비실을 운영한 것도 거리가 가까워져야 마음도 가까워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바람에 공간이 좁아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불편해지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쓸데없는 불필요한 갈등도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좀 더해봅니다. 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양사 승무원들 중에 학교 동문도 여러실 테고 또 같은 이 승무원 학원 출신 뭐 서로 막 한 달이 건너면 다 서로 아는 그런 사람일 텐데, 관계일 텐데 일부의 어떤 심통 섞인 반응이 좀 너무 과잉 표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항공이 공개한 새로운 로고입니다. 41년간 유지해왔던 태극 문양이 짙은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외관에 적힌 로고에선 기존 에어 글자가 삭제됐습니다. 대한항공의 고유의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글로벌 캐리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시아나와 합병을 2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로고부터 도입한 건 항공기 도색에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새로 도색된 비행기입니다. 고유의 하늘색 색상 계열은 유지를 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모든 비행기를 도색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기내식도 완전히 바뀝니다. 셰프 70여 명이 함께 2년 동안 개발했는데 파인 다이닝과 트렌디한 한식이 주요 컨셉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전에는 좀 약간 조심스러웠던 램찹이라든지 빌 텐더로인, 여기는 옆에는 킹크랩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두 회사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이 오를 거란 우려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카이패스와 그 아시아나 클럽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통합하고. 대한항공은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로고로 변경하고 새 유니폼도 통합 완료 시점에 맞춰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관심을 모았던 두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1대1로 정해졌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마일로 대한항공에 탑승할 때 똑같이 1마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두 회사가 합병한 후에도 이 비율은 10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대한항공이 운항하던 노선에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아시아나 운항 노선 69개에다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가 추가돼 마일리지 사용 가능 노선이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일리지 통합 방안 수정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대한항공이 제출한 방안이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미흡했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고 오늘 수정안이 나온 겁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